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오늘은 31번 문장부터 35번 문장까지 또 힘차게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얘기합니다. 어학의 기본은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순 문제라고 좀 써놨는데 단순 암기 지식이 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enough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바로 정해져 있어요. enough는요, 우리말로 충분한, 충분히 하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A라고 쓸게요. 혹은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부사를 AD, adverb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형용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어순이 좀 달라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에서는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enough 명사, 충분한 명사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어순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말과는 달리 뒤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바로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요. I had enough water 혹은 I had water enough to drink. 난 마실 만한 충분한 물이 있었어, 가지고 있었어 이런 문장인데 우리말로 충분한 물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충분한 물, enough water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게 맞습니다.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민할 게 없죠. enough 명사, enough water. 예를 들어서 이 단어 바꿔서 충분한 돈 그러면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그러면 enough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충분한 책, enough books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She was, 그녀는 enough kind enough to help the bad guy. 그 나쁜 자식을 도와줄 만큼 그녀는 충분히 친절했어.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충분히 친절했어. 우리말로는 여전히 충분히란 말이 먼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뒤로 온다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답은 이렇게요. 우리말 어순과 달리 충분히 친절했는데 영어로는 kind enough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만 더 기억을 하세요.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말과 똑같이 앞에서 오는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즉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됐나요?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답 나오나요? 답 나오나? 그렇죠. 이게 지금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beautiful enough 이렇게요. 됐죠? 자,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 also important. 자, 그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자, 가주어 하나 나왔고요. 그게 뭔지 이제 to가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바로 to concentrate on, 집중하는 것은. 자, 그다음 우리 독해할 때 what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처음 들으면 잘 체크해 두세요. What you can do,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됐죠? 무엇 아니라 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상을 만드는데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되나요? 가주어 구문 나와서 이렇게 한 덩어리 잡은 겁니다. 끊어읽기 정확하게 하면서 복습하실 때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 바로 집중하는 것은. 그럼 이제 어디에 집중하는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자,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됐죠? 자, 이번엔 반대로 It is useless. 그것은 참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useless 그러면 쓸모없는. 그럼 그게 뭔데요? 또 여기 가주어, 진주어. 바로 to worry, 걱정하는 것은. 됐죠? 자, 뭘 걱정하냐? that 이하의 내용을 걱정하는데 you are not beautiful enough.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자, 제자님들, 우리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존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 친구들은 지금 이제 10대 후반, 그렇죠. 이제 재수생들도 가끔 있을 텐데 일단 10대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대다수 제자님들이 이제 10대 후반, 이제 사춘기를 이제 지나오고 있는, 혹은 지나고 있는 우리 제자님들일 텐데요. 이제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좀 인생을 몇 년 조금 더 산 이제 동네 나이 많은 삼촌 뭐 내지는 하여튼 그 정도 사람으로서 얘기를 좀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 몸매가 좋다, 키가 크다, 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또 물질적인 걸로 가서 누구는 부자다, 누구는 가난하다 하는 것들이요. 이게 사는데 좀 불편하거나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게 막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너무 작아, 내가 너무 뚱뚱해,
내가 너무 못생겼어. 객관적으로 내 얼굴을 봤는데 너무 못생겼어. 이게 뭐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자존감이라는 건 나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공부 잘하거나 나보다 잘생겼거나 나보다 키가 큰 친구가 있거나 그런 부러운 대상이 있어요. 그럼 딱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거기까지예요. 오, 좋겠다. 자식. 그렇죠. 뭐 잘생겼으면 좋겠네. 예쁘면 좋겠네. 집이 좀 잘 살아? 뭐 좀 좋겠네. 여기까지예요. 왜 여기까지냐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들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신감 갖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자신감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자신감의 이면에 들어가면 우월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월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 우월감이 무섭냐면요. 우월감 자체를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우월감이 왜 무섭냐면 내가 쟤보다 공부 잘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그럼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요. 내가 연봉이 1억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쟤는 연봉 5천 밖에 안 돼. 근데 연봉 10억짜리 사람을 만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님들에게 계속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신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라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 자존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해서 행복한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의 본질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공부를 통해 공부 힘들잖아요. 어렵죠? 굉장히 인내심 많이 요구하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뭔가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좀 더 철드는 거고요. 자기 삶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시라고요. 안 하던 공부를 철 안 들어서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싶었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점점점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끌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겉으로 외모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일지라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에 대한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 지금 특히 이제 10대니까 외모에 관심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신체적인 키라거나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건 하나의 거칠에 불과합니다. 이건 제 말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요. 우리 제자님들이. 알겠죠? 여러분이 예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키가 크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면 뭐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잖아요. 알겠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좀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다고 해서 남을 뭐하러 깔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여러분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에 좋은 사람, 여러분보다 부자인 사람 만나면 또 꺾일 거면서. 알겠죠? 그래서 잔소리 한번 했습니다. 자존감을 세우도록 합시다. 그게 공부를 통해서면 선생님 좀 더 기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잔소리 좀 길었고요. 자,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32번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죠. 동사를 쓸래 말래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끝났죠. 여기 spend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는 없으니 당연히 정답은 doing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 정해진 패턴이죠. 사실은 spend 중간에 여기 시간, 돈 이런 거 넣어가지고 시간이나 돈을 쓰다, 소비하다, 뭐뭐 하는데 하고 ing가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돼 있는데 in을 많이들 생략하니까 정해져 있는 수거 패턴이긴 했습니다. 다만
독해적으로는 이제 수거적으로는 spend 시간 ing는 맞는데 문법 문제 풀 때는 아주 간단하게 동사는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는 또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푸셨으면 되죠.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this graph shows. 자, 이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하면서 사실은 자, 이 부분 때문에 자, the number of 이 부분 네, 정리를 한번 했죠. the number of. 이게 문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신 시험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문법도 문법인데 여기 좀 지울게요. 문법도 문법인데 독해할 때 조심하셔야죠. 바로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정확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구별 좀 해봅시다.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외워봅시다. 나올 때마다.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수입니다. 무엇의 수입. 번역 좀 똑바로 하시고요. a number of는요.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몇몇 내지는 여러 정도로 번역을 하세요. 많은이라고 번역하면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가끔 어감이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a number of를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some이나 several 정도로 동의어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 great number of라고 해야 a great number of라고 해야 이게 수많은이란 뜻이 되니까요. 정확하게는 a number of는 몇몇이나 여러 정도로만 번역을 할게요. 됐죠? 오케이, 정리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보여주는데요. The number of hours. 자, 그 시간들의 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니까 아하 이제 막 결혼을 한 그런 부부가 spend per week 한 주당 보내는 시간입니다. doing their housework 가사 노동 집안일을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의 수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정확하게 번역을 좀 했고요. 자, 32번. 자, 계속 이어지는 이 도표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법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나 연결이 되는데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수일치라고 체크를 해놨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밑줄이 동사에 쳐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확인하셨어야 돼요. 처음 들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일치가 잘못됐는데 처음부터 수일치가 잘못돼서 이러면 네, 답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구조와 수일치를 동시에 살펴봐야죠. 구조와 수일치를 본다는 얘기는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 그 잡은 주어를 바탕으로 능동과 수동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 선생님 지금 정신이 없네요. 갑자기 왜 이러냐면요. 정신이 없죠? 네, 선생님 진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엔진 할 뻔했어요. 네, 지금 다른 파일하고 선생님 좀 착각해가지고 지워버릴 뻔했습니다. 다른 파일하고 좀 착각했어요. 선생님 강의를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조와 그 다음에 수일치를 동시에 보면서 주어 동사 잡으란 얘기고 다시 집중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능동과 수동을 본다는 얘기는 하는지 되는지 보란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시제까지요. 됐죠?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짧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뭐뭐 확인해 보자고요. 구조, 수일치, 능수동, 시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구조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when they have children 그들이 아이가 생겼을 때 하고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가 나올 이 자리에 the gap 하고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어디 있냐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수식어.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맞으니까 구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된 게 한눈에 보이죠.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에 s가 붙어야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 수일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접근하는 강의들이 정말 싫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돌아서 정확하게 정석대로 가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네 가지를 확인한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구조, 수일치 한꺼번에 같이 보시고 능수동, 시제까지. 여기서는 수일치. 됐죠? 자, 이제 정확하게 번역해 볼게요.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차이가, 근데 중간에 이제 수식어가 좀 꼈네요. 그들의 가사 노동 시간에서의 차이가 becomes bigger. 점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33번이었고요. 34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대동사 문제는 사실 이게 비교급 다음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영어는
앞에 나온 동사를 반복하기 싫으면, 다시 한번, 앞에 나온 동사를 반복하기 싫으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뒤에서 이 동사를 고스란히 또 쓰기가 싫으니까 앞에서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냥 비동사로만 써버리고요. 앞에서 일반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냥 do, 주어가 단수면 does, 과거면 뭐 did 이렇게, 그리고 조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냥 조동사만 툭 갖다 써버리는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뭐 하기 싫어서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게 싫어서 뒤에서 이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 세 가지, 비동사 do, 그리고 조동사 셋 중에 하나로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짧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Oh, I was happy yesterday. 나 어제 굉장히 기뻤어. 그럼 뒤에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so, 나도 기뻤어. I was happy. 또 이러는 게 아니라 so was I.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I made a dinner. 내가 저녁 식사를 만들었어. 란 말을 하는데 뒤에서 나도 했는데 그러면 I did it. 이렇게 똑같이 그냥 대동사 써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서 받고 있는 동사가 이 are라는 동사를 받고 있니? 아니면 여기는 work라는 동사를 받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즉 대동사는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해석해봐서 뭘 받고 있니? 해석을 해봤더니 When there are 3 or more children, 자, 3명에서 더 이상의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의 가정에서 여성들이 자 주어 work over 3 times longer, 3배나 더 많이, 3 times, 3배, 3배나 더 길게 일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둘 중에 그렇죠. 당연히 일하는 것보다 이걸 받는 거니까 일반적인 동사죠. 그러면 당연히 do로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건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줬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대동사 문제는 대부분 해석 문제고 이렇게 비교급 뒤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앞에 나온 동사 비교급에서 반복하기 싫으니까 또 한 번 그대로 받아서 써준 거다. 끝.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게 생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네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긴 그 순간부터는 여자들에게 가사 노동의 일이 3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 35번.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이 첫 번째 어법 문제는요, 수일치는 수일치인데 사실은 선생님 이상해요 하고 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여기 동사가 있는데요, 갑자기 앞에 동사 do, does가 갑자기 더 붙어있어. 이게 뭐죠? 하고 물어볼 수 있죠. 바로 동사 원형 바로 앞에 do나 지금 보는 것처럼 does가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게 되면 R이라고 쓰면 동사 원형이죠. 이때 do는 강조하는 do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사 원형 앞에 갑자기 do가 나오면 뜻이 뭐라고요? 진짜로 정말로 하면서 강조하는 그 do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요. 주어가 단수면 does, 주어가 과거면 이제 문맥상 과거면 동사에다 did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고요. 이제 여기에다 그대로 응용해서 이 문장에 주어 찾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장의 주어가 the gardener, 정원사는 하고 관계사가 떴습니다. 우리 주어 다음에 대신하 지금 책에 보고 있는 것처럼 WH가 뜨게 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동사는 여기 이 동사를 그냥 꾸며주는 동사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Who raises Irish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중간에 낀 첫 번째 동사에 불과한 거고, 수식어구들이고 여기가 첫 번째 동사죠. 알겠죠? 수식어구들이고 여기도 수식어구들이고, 진짜 동사는요 여기 이 자리니까 주어가 단수니까 그렇죠. doe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이 문제, 이 선생님 사실 되게 애정하는 문제인데 정말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정이 2중 3중으로 겹쳐 있는 문제예요. 이거 별표. 마지막 오늘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제가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바로 선택지 바로 앞에 and가 있기 때문에 병렬 구조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미 지금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단순히 병렬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여기 뭐 다가 pp니까 여기 divided 이렇게 그냥 끝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divide가 답이라면 must be docked up 이렇게 병렬되고, 만약에 divide가 답일 수도 있죠. must divide 이렇게요. 그죠? 그런데 divided가 답이라면 비동사까지 반복되는 거고
ducked와 divided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세모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즉 무슨 문제냐면 얘가 답이라면 they must be 블라블라 하고 병렬되는 거고 they must divide 동사 원형 이렇게 병렬되는 건데 만약에 divided가 답이라면 they must be까지 반복되는 거고 they must be ducked up and they must be divided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나누는 거냐 능동이냐 나누어지는 거냐 수동이냐 숨겨진 능수동 문제였던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헷갈릴까 봐 한 번만 더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둘 다 고민해야 되는 선택지라고요. divide가 답이라면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서 동사 원형 꼴은 여기 있는 must be 이 자리잖아요. 그럼 이 must, they must까지 반복되는 거고 아하, they must be 이렇게 병렬 그 다음에 they must divide 이렇게 병렬되는 건데 만약에 divided가 답이라면 they must be까지 반복되는 거고 they must be 다음에 있는 이 pp, ducked up과 여기 있는 divided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고 즉 이렇게 되면 해석상 수동이 돼버리는 거니까 능수동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즉 나누는 거냐 나누어지는 거냐 분배하는 거냐 분배되는 거냐 그러려면 다시 능수동 문제니까 they가 뭔지 알아야죠. 근데 이미 이제 답을 체크를 해놨죠. 여기서 they는 뭐밖에 없습니까? the plants요. 그 식물들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우리 제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린 습관적으로 they 그러면 사물이 아니라 사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습관을 좀 꿰뚫는 문제였다고요. 이렇게 지칭하는 건 사물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즉 식물들이 너무나 빽빽하고 crowded 분빌 때 그 식물들은 반드시 1번 must be ducked up 반드시 파헤쳐져야 빅이 파헤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헤쳐져서 됐나요? 파헤쳐져서 그래서 divided 분배돼야 된다 이렇게요. 식물이 분배하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눠져야 된다. 너무 이렇게 분배져 있을 때는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함정 단계에서 능수동 문제라고 판단하는 게 1번 함정이었고 2번 함정상으로는 여기 they가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plants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까지 판단했었어야 되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잔소리도 좀 많이 했었고요. 몇 가지 것들 좀 나와 있었고 특히 초반에 인업 어순 정리할 것도 좀 있었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